권리를 침해한다 할지 어떤 구속력 있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행정에 대한 사법 통제.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이 말한 헌법과 정치국가 시대 19세기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사법 통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이 행정에 대한 사법 통제, 법치주의 문제가 judicial control 또는 뭐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on.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늦게나마 이게 법에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초창기에 루이스 야페 같은 행정법 학자인데요. 이 제목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대해진 행정 권력의 어떤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제정된 법이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입니다. 자, 이 법의 목적을 보면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행정청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조에 관한 다툼을 적절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처분이 뭐고 부작위, 특히 이제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뭘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행정행위를 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도 있지만은 뭘 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라는 거 그렇죠? 하지 않음으로 해서 뭐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법상의 법률 관계 문제들에 관한 분쟁을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다룬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 문제 인사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공무원으로 임용된다거나 또 뭐 공무원 윤리 관련해서 그 윤리 위반으로 뭐 징계를 당한다거나 그래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뭐 당사자 소송 형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로 4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 이 항고소송은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이 외부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을 함으로써 그 공권력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그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다투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항고소송. 항고라는 것은 뭡니까? 저항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 주권사에서 시민은 주인이지만 통치권을 위임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은 통치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통치권의 객체로서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다. 거기 직접적으로 다툰다. 이때 항자가 이제 그래서 항고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요거 이름을 잘 줘. 자, 이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런 행정청의 외부적 공권력 장애에 관한 소송이 있고요. 당사자 소송은 이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 부당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처분을 함으로써 그 처분에 근거해서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 형성된 법률 관계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그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위법적인 허가 거부 처분을 했다.
그로 인해서 사법상 어떤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는 그 행정적인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사법상의 법률 관계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공무원의 어떤 신분에 관련해서 뭐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든지, 부당하게 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다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그리고 그 법률 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그러니까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 그래서 공무원의 근로 공무원 관계가 이제 임용이 되면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 관계가 형성됩니다. 일종의 뭐 특별 권력 관계이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경우에 부당하게 불법하게 해임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그 해임 처분을 한 그 기관을 상대로 해서 피고로 해서 공무원이 이 당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소송은 말 그대로 객관 소송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 시대 이래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원래 그 judiciable interest, justiciability. 예. justice 하면 뭐예요? 대법관이라는 뜻, 정의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사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justiciability. 이걸 위해서는 권리 청구 적격이랄지 어떤 소송이익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소적격이라고도 하고요. 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이랄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나오겠는데, 이런 제소적격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이 아예 판단을 시작 안 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는 정치기관이고 사법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 영역 이외 탈락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discrete minor 소수자 보호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민중소송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의 유형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이 민중소송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로마법 시대에서부터 로마법 시대는 이런 로마법의 전통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민중소송 이거는 이제 좀 정치적 성격이 있는 소송입니다. 이 정치적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입법기관에서 다퉈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특정 개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제 이 제소적격 문제입니다. 예컨대 어떤 공직자 자녀랄지 뭐 이런 문제가 되었다. 그 보면은 지금 뭐 참여연대랄지
뭐 공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압력 단체들, 프레셔 그룹이라고 하죠. 이익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청이 근데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 분명히 대학 입학에서 부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백으로 어, 뭡니까 그대로 뭐 변호사나 의사로서의 또 학교의 어떤 뭐 박사기가 어떤 박탈돼야 됨에도 그대로 그 박탈하지 않는달지 뭐 이런 경우에 또 어떤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위법한 정책을 시행한달지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이익단체들이 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뭐 납세자 소송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사법 영역에 있지 않던 이런 유형의 소송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법의 정치화 문제하고도 뭐 관련이 되는데요. 직접 당사자 아닌 사람들이 어떤 법원에서 다툰다. 사법의 정치화 경향에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은 또 정치적으로 어떤 무능하다거나 불법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이런 민중소송이나 객관소송 방식의 형식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소송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지금 재소적격 어떤 스탠딩 이론, justiceability 또는 스탠딩,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자다. 이렇게 해서 이 전제가 충족되어야 법원이 그 본안 심리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소송법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민중소송은 이제 객관소송으로서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과거에는 국회 가서 따져야 돼. 선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에 취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적 문제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잣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법적인 잣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소송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형식은 어떤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여러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제 좀 정치 과정 비슷한 정치적 성격이 있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 소송이라고 부르고요. 기관 소송이 있습니다. 기관 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대해서 이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정치적 성격, 객관 소송이다. 기관 소송은 우리 행정 기관 또 행정법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쭉 제도상 쭉 전통이 있죠. 특히 우리 헌법에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그 기관 간 소송,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이 기관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고 소송은 아까 그 처분 부작위 얘기도 했지만은
부작위 위법 확인. 한때 문제가 많이 됐었죠. 행정청이 꼭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만이 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부작위로도 침해된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도를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 소송은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취소 소송은 적극적으로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해 달라. 그래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무효 등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의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의 확인 소송을 통해서 그걸 시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봤는데요. 이 공무원 연금법 등 제61조 1항 위헌 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판례인데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또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증후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이 헌법 불합치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지 소극적으로 봤네요.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뭐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감액을 할 수 있다. 퇴직급여 감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할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할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당사자 소송 공무원이 자신의 어떤 공무원 생활 중에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있게 되면은 당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요. 또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헌법적 문제가 있게 되면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어떤 권한 문제 이런 것들은 헌법 관련 법률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그 권한쟁의 심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 소송을 정의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무원인 교원이 기소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공무원인 교원이 그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 표현 행위, 뭐 집회 및 시위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의 일을 이런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집단행위에 해당하는가?
판단 기준 무엇일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대부분은 그 다수 의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 권리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인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 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 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집시법 위반인 것 같아요. 그것이 교육 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 정치적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와 같이 당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다고 봤고요. 이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난 공익에 반하는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에 해칠 것이어서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래서 이 66조 1항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뭐 징계처분,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 것이죠. 공무원 윤리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공무원 윤리 문제, 뭐 법 위반, 위법 문제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다. 66조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를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외다. 그리고 제1항 단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 공무원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등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1976년 미국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면은 매튜스 엘드리치 vs 엘드리치 사건인데요. 소위 그 공무원의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 관련한 사례입니다. due process right.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 우리 공무원 사기, 공무원 윤리 등등 우리 인사행정론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일정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공무원에게 헌법상 적법 절차 그러니까 자신에게 행해진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게 이 사안은 그 disability benefit 그러니까 장애 급여 관련해서 어떤 증거 조사랄지 뭐 이런 것 없이 바로 불이익 처분이 내려졌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그 처분관청은 그 불이익 처분 상대방에게 어떤 절차를 보장해야 되느냐에 관련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매튜 사건입니다. 매튜 vs. LG was a case decided on February 24th, 1976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held
the termination, 이 held라는 것은 이제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The termination of disability benefits. 장애 급여를 하다가 이걸 끊었다 이 말. 종식시킨 거. Prior to an adversary hearing. 증거 조사, 청문 절차. 히어링 하면 청문 절차죠. 그걸 하지 않고 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연방헌법 하에서 개인의 적법 절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할 것이냐. 이것은 그 어떤 절차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코스트, 그리고 그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형평과 정의, 베니피트 이런 것을 형량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뭐 증거 조사를 할 때 엄격한 사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간략한 통지나 절차만으로 가능하다. 뭐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In the case opinion, the court developed the three-part balancing test. 세 단계의 밸런싱 테스트 하면 이제 비교 형량을 해본다는 것이죠. Known as the Matthews-Eldridge test.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매튜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 법원이 when determining whether or not an individual had received due process during administrative hearing. 언제 또 이게 뭐 보장돼야 하느냐, 개인이 언제 보장돼야 하느냐, 적정한 어떤 절차, 이제 자신의 어떤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슈가 이제 그렇고요. Why it matters? 왜 이게 중요하냐? The court developed a three-part balancing test known as Matthews-Eldridge test. 세 가지 세 단계의 어떤 형량을 해봐야 된다. Court must consider the private interest at stake. 그 불이익 처분 상대방이 겪게 되는 사적 어떤 이해관계. 이게 얼마나 불이익한 처분인가? 뭐 해임인가? 단순한 해임인가? 파면인가? 아니면 단순한 뭐 감봉 뭐 이런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the effect on the private interest in the event of an erroneous determination, as well as the value of any additional procedural safeguard. 그러니까 이 신중한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 어떤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결정을 함으로써 어떤 잘못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그자의 어떤 손해, 사적인 이익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결정되면은 절차가 경해서 법원 절차처럼 어떤 신중하게 형평적으로 이렇게 그런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로 인한 어떤 침해의 정도, 그리고 the value of any additional procedural safeguards, 어떤 어떤 두터운 절차적 보호를 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돈이 많이 들겠죠. 따져봐야 돼, 형량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The government interest, including the potential administrative, but a burden of additional procedural safeguards. 그러니까 더 두터운 절차를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 외에 그 더 두터운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가 지게 되는 버든,
행정적 부담, 뭐 이건 뭐 비용, 돈 이런 거겠죠. 뭐 시간. 이런 것 세 가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보장해야 될 적법 절차. 이 적법 절차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 그 substantive 실체적 적법 절차, 또 procedural due process 절차적 정법 절차, 뭐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연방헌법 제 5조 그리고 수정헌법 14조, 연방헌법 제 5조에 따라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헌법 14조는 그 노예 해방, 그 남북 전쟁이 있고 나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그 이제 추가된 헌법 조항인데요. 이 14조, 이 연방헌법은 연방 정부를 기속합니다. 근데 14조는 이제 주정부가 주로 이제 남쪽 그 주죠. 이 그 연방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기본권들 이것을 막 침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뭐 노예 제도랄지. 그래서 이 수정